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패밀리 여러분.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저는 마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파운드스 에메랄드 김행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직이 치과에서 10년 동안 실장으로 근무했었고요. 아미 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병원 다니면서 나름 인증도 받았고 근무했었는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병원을 그만두는 게 저희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서 지금은 아미 사업만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편하게 오늘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시죠? 그죠? 너무 잘 하고 계시죠? 치아는 500 중에 하나라고 불릴 만큼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부위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건강한 치아를 오랫동안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치아 관리 할 준비 되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연령대별로 구강 관리하는 방법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영유아기, 아동기가 있고요. 영유아기는 아직까지 치아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꺼즈를 사용해가지고 잇몸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기 때는 분유도 먹고 모유도 사실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꼼꼼하게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동기 때는 어쩌면 이때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올라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치아 자체가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치 발생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치아가 단단해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몸에 익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사실 우리가 음료라든지 인스턴트 식품 있죠. 이런 걸 음식의 섭취가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꼼꼼한 양치 습관이 필수입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학교라든지 학원 스케줄로 사실은 양치질을 그리기 쉬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구강 건강을 소홀해서 치료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소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덧니 그리고 부종교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20, 30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때는 흡연이라든지 음주 많이 마시잖아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다이어트 등으로 정말해서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치아가 상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흡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강 내에서 온도를 높여주거든요. 온도를 높여서 세균 정식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담배는 가급적이면 조금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음주는 술에 들어있는 당 성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충치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음주 후에 양치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40대로 넘어가 볼게요. 40대는 이때는 치아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게 뭐냐면 잇몸병입니다. 그래서 잇몸병이 생기면은 사실 심할 경우에는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또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루 3번 양치질과 잇몸 마사지 그리고 혀 닦는 것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는 치주 질환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입술질 방법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노년층은 한번 볼게요. 노년층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치아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가 많이 돼요. 이때는 틀니하고 임플란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2의 영구치라고 하는데 이때 근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술한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잇몸뼈가 녹아요. 그러면 어떻게 애써서 돈 들여서 해놓은 임플란트가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염증 예방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치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지금 넘어갈게요. 우리가 하루 3번 식후 양치질을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를 닦는 횟수라든지 그리고 올바른 양치법으로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333 법칙. 자, 다들 아시죠? 그죠? 이게 뭐냐면 하루 3번 식후 3분 그리고 식후 3분 동안 꼼꼼하게 칫솔질을 해야 되는데, 치아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칫솔질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치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구강 세척기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사실은 생활 속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333 법칙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식품 섭취. 이게 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칫솔질만큼이라 내가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충치는 당 섭취량보다는 뭐냐면 얼마나 내가 자주 먹었는지, 그리고 먹었을 때 얘가 얼마나 오래 붙어 있는지, 붙어 있는 식품인지에 따라서 충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치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제가 양치질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은 잇몸도 닦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혀도 깨끗하게 닦아야지 입냄새가 없앨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칫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칫솔이 왜 그러냐면 이유가 세상에나 변기보다 55배나 많은 세균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놀랍죠? 자, 그래서 그만큼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칫솔모가 서로 닿지 않도록 주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나치게 양치 후에 내가 물로 헹구시면 안 됩니다. 지나친 헹굼은 오히려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가 안에 치약에는 불소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오히려 뭐냐면은 씻겨 내려가서 충치 예방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식후 우리가 바로 양치질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식후 바로 양치질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기서 포인트, 예외가 있습니다. 자, 뭘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탄산음료 있죠. 탄산음료라든지 과일 주스, 그리고 맥주를 마셨을 때 이 음료들에 포함된 산 성분이 치아의 적이에요. 치아의 적. 그렇기 때문에 입안이 뭐냐면 산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바로 양치질을 한다든지 그러면 치아가 부식이 되고 마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료를 마셨다 그럴 때는 물로 한번 입을 헹군 다음에 양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칫솔 교체를 한번 볼게요. 칫솔을 우리가 오래 사용하면은 칫솔모가 사실 벌어져요. 자,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요거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시죠? 이게 많이 벌어졌죠? 그죠? 이게 차이 보이시나요? 자, 요거 조금 이따 다시. 그래서 칫솔을 오래 사용하면은 칫솔모가 벌어지기 때문에 세정 능력이 사실 떨어져요. 그리고 잇몸에 벌어진 칫솔로 우리가 이를 닦잖아요. 그러면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한 지 3개월마다 칫솔은 교체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치약에 양치질을 할 때 치약에 물을 묻히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치약에는 우리가 이를 닦고 나면 치아가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그게 뭐가 있냐면 연마제라는 성분이 치약 안에 들어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물을 묻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연마제가 그 성분이 물에 닿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품이 생겨서 이 치아를 닦는데 방해가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칫솔에 물을 묻혀서 치약을 짜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남자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있어요. 분노의 칫솔질.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죠? 이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치아 사이사이를 지금 닦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잇몸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약은 칫솔모 안쪽에서 짜서 하는 게 좋습니다. 꾹 눌러서 칫솔모 사이사이에 치아가 들어가게끔 그 다음에 해서 거품이 바로 생기는 것을 방지해서 효과적인 칫솔질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가 치약을 선택했을 때 어떤 치약이 좋은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유해 물질이 없는 치약을 고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입안에는 입안 점막에는 각질층이 없기 때문에 그 차단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유해 물질이 쉽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유해 물질이 없는 치약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치약 안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가습기 살균제가 뭐냐면은 호흡기를 통해서 바로 내 폐로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없는 제품을 꼭 고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고운 입자의 연마제. 이게 연마제가 고운 입자가 아니면 잇몸이라든지 치아를 마모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운 입자의 연마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소가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아 변색 제거라든지 그리고 구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치약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죠? 고운 입자에 연마제가 들어있는 이거는 연마제는 치아 표면에 우리 있죠? 요 치아 표면에 끝머리 있죠? 여기 끝인데 여기에 뭐냐면은 에나멜층이 여기 있거든요. 에나멜층을 손상시키지 않고 뭐냐면은 프라그를 제거하기 때문에 양치질 후에 우리가 해도 이가 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뚜껑 있죠. 자, 오늘 제가 이건데 치약을 잡으실래요? 이 뚜껑 있죠. 보이시나요? 뚜껑. 네.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세균이 들어왔을 때 치약 있죠. 치약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멍 뽕뽕 있는 게 이게 뭐냐면 터크를 받았어요. 이게 요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뚜껑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뚜껑이 이렇게 원터치로 되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원터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기가 차단되어서 치약 안에 들어있는 불소 있죠. 이 안에 있는 불소가 들어있거든요. 불소가 쉽게 날아가지 않도록 얘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저기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원터치를 했을 경우에는 공기가 치약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불소가 산화가 돼요. 그러면은 입술질 할 때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칫솔을 이제 한번 볼까요? 칫솔을 고를 때, 자, 볼게요. 기능에 따라서 칫솔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칫솔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끝이 뭐냐면, 요 끝 있죠? 요 끝이, 직각모가 있어요. 직각이 있거든요. 직각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나요? 직각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봐야 되겠네. 약간 여기가 약간 둥글게, 여기가 좁으면서, 요렇게. 보시면 보이겠죠? 요렇게 됐었거든요. 요렇게 해야지 뭐냐면 내가 입술질을 할 때 굉장히 쉽게 용이하게 잘 닦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양치를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칫솔모 있죠? 칫솔모도 뭐냐면은 이게 칫솔모가 너무 이렇게 빳빳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빳빳한 칫솔모는 내가 치아를 마모시키고 잇몸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요 칫솔은 아메이 칫솔은 뭐냐면은 중간모하고 가늠모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정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또 한 가지, 자, 지금 제가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안 부르시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다른 거 칫솔 이렇게 하면 부러집니다. 근데 요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해줬죠. 분노의 칫솔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손에 힘이 많이 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치아에 손상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한번 힘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힘을 덜 세게 한다고 해도 치아에 뭐냐면 손상을 입히지 않아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가장 구강 관리 방법 중에 가장 기본 입술질 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제가 모형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자, 보이시죠? 자, 칫솔질을 보통 보면 칫솔질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남자들은 급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막 하시죠.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를 닦는다 그러면은 사이사이 있죠. 이 사이사이에 요 사이 있죠. 요 사이에는 뭐냐면은 제거가 잘 안 됩니다. 이가 제거가 잘 안 되고 요렇게 하면은 잇몸에 요 있죠. 잇몸도 뭐냐면은 손상시킬 수 뿐더러 그리고 치아 요 면 있죠. 여기도 마모가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하다 보면 이기가 우리가 이는 잘 닦는데 나 왜 이가 계속 시리지 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칫솔질 방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때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잘못된 칫솔질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 볼게요. 자, 칫솔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아하고 칫솔하고 두 개 정도, 두 칸 정도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딱 맞죠. 이 상태에서 자 둥글게 자 둥글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요까지 10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시. 이런 식으로 둥근 게. 그러면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게 다 빠지고 잇몸 사이에도 이 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사이에 있어서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러면 치석이 되고 결국 나중에 치석이 잇몸 밑에까지 쌓이게 되면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풍치라고 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도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둥글게 굉장히 쉬워요. 이게. 자, 둥글게 이런 식으로 자 10번씩 전체적으로 잘 닦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자 둥글게. 자, 그런데 안쪽에 있잖아요. 밑에 안쪽 부분은 사실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손이 들어가기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치아를 세우세요. 세워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둥글게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 부분 있죠. 밑에는 이렇게 침이 많이 고이기 때문에 앞쪽 이렇게 잘 보이나요? 앞쪽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침이 잘 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보다 이쪽에도 치석이 잘 끼지만 이쪽에도 치석이 굉장히 잘 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쓸어내리듯이 앞으로 튕기듯이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튕기듯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둥글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아 이를 닦는 방법에도 원칙을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 닦다가 또 생각나면 또 여기 닦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방향을 이런 식으로 쑥 닦은 다음에 닦잖아요. 닦고 그 다음에 밑에 안쪽으로 닦고 이런 식으로 닦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위에 윗니로 이제 지금 갈 겁니다. 위에를 닦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둥글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쉬워요. 이런 식으로 닦으시면 됩니다. 앞니 닦으실 때도 이런 식으로 자 둥글게 10번씩 닦으셔야 돼요. 10번씩 이렇게. 그리고 윗니도 닦으실 때는 위에는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약간 쉬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닦으면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하고 앞니 위에도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런 식으로 10번씩 다 닦으세요. 그리고 칫솔 모가 약간 조금 여기가 좁잖아요. 밑에보다. 요거는 뭐냐면 굉장히 칫솔이 어금니 있죠. 어금니 뒤쪽은 사실은 닦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사랑니가 나잖아요. 사랑니가 나면 이 상태에서 안 닦으면 어떻게 나중에 염증이 생겨서 간혹 보면 여기가 뚱뚱 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솔지 음식물 끼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이 칫솔 모가 이렇게 돼 있는 게가 요런 식으로 하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닦기가 쉬워요. 자, 되셨나요? 그리고 뭐냐면은 여기 면 있죠. 치아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닦으시면 돼요. 근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홈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게 안에 깊게 배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닦이는데 이게 세정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 잘 닦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그리고 씹는 비우 위에도 뭐냐면은 위에는 왔다 갔다 여기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치약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혀 있죠. 혀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왔다 갔다 굉장히
혓바닥을 꼭 닦으셔야 됩니다. 다 하고 나서 다 좋은데 맨 마지막에 혓바닥을 안 닦으면 그것도 뭐냐면은 입안에는 우리가 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 균이 그 첫째 원인을 제거하는 그 균이 뭐냐면 이술질인데 이술질이 안 되고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균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충치를 일으키는 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주병을 일으키는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그 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은 깨끗하게 잘 닦아주셔야 되고 또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칫솔 말고도 또 다른 뭐냐면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 이거 아시죠? 치실. 자, 이 칫솔만으로도 잘 안 닿이는 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치아 사이사이에 넣어가지고 치실을 이런 식으로 그냥 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갖고 쑥 빼면 돼요. 근데 간혹 보면은 치실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옆으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할 경우에 뭐냐면 잇몸 안에 얘가 쑥 들어가면 잇몸을 상처를 상처를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 넣었다가 그냥 쑥 빼고 이런 식으로 뺐다가 여기도 음식물 끼면 쑥 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자 요거는 치실입니다. 요거 지간 칫솔이에요. 지간 칫솔인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앞니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어금니 같은 경우에 요거보다 조금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앞니 쪽에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음식물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쑥 넣어갖고 빼면 되고요. 어금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쑥 들어가면 안에 쑥 들어가거든요. 지금 요거는 틈이 없네요. 어떤 식으로 여기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갖고 빼주면은 음식물 찌꺼기가 다 잘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 마지막으로 한 거는 지금 요거예요. 가글입니다. 가글이거든요. 가글은 다 양치를 하고 나서 잠자기 전이라든지 양치하고 나서 물로 섞어서 한번 가글 하면은 끝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방부제가 들었기 때문에 물을 섞어 갖고 사용하시면 안 되고 사용할 때 물을 섞어 갖고 사용해야 돼요. 다 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한 거는 지금 다 됐거든요. 혹시 뭐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사실은 우리가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잖아요.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큰데 내가 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먹는 즐거움도 없고 사실은 괴롭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거는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렸지만 뭐냐면은 올바른 양치질로 구강 관리를 잘 하시면 굉장히 더 좋은 치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제가 여기까지거든요. 혹시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안 그러면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는데 됐죠? 자 지금 그러면 모두 구강관리 잘 하시고 올바른 양치질로 구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